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부터 매경 월가을부 실리콘밸리 부를 진행하게 된 매일경제 실리콘밸리 이덕주 특파원입니다. 이번에 새롭게 실리콘밸리에 부임하게 돼서 앞으로 이제 매주 한 번씩 실리콘밸리 부를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오늘 주제는 오픈소스에 도전에 직면한 오픈 AI라는 내용입니다. 먼저 시작하기 전에 오늘이 제 첫 방송이어서 자기소개를 한번 시작하겠습니다. 안타깝게도 오늘 방송은 이제 라이브가 아니고 녹음 방송이어서 여러분들의 이제 말씀을 들을 수는 없게 되었는데요. 그래도 일단 자기소개는 해야 될 것 같아서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는 2008년 매일경제신문에 입사를 했고 그 사이에 증권부, 금융부, 국제부, 유통부, 중소기업부, 디지털테크부 등을 거쳤습니다. 그리고 혹시 저희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미라클 레터라는 테크 레터를 2021년부터 제 전임자인 이상덕 특파원과 함께 작성을 했고요. 기본적으로 모든 테크나 인공지능 이 부분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메타버스나 콘텐츠,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쪽에 관심을 더 많이 갖고 있습니다. 언젠가 시청자님들께 이 관련된 기업들이나 이 산업에 대해서 소개해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실리콘밸리 뷰는 제가 매주 한 번씩 특정한 주제로 그 인더스트리와 그 다음에 동향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는 식으로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요. 물론 이게 처음 시작이라 잘 안 되면 바꾸겠습니다. 하지만 일단은 특정 주제로 설명해 주는 방식으로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방송은 한 뉴스에서부터 먼저 좀 시작을 하게 되었는데요. 데이터브릭스라는 회사가 모자이크 ML이라는 회사를 1.7조 원을 주고 인수를 했다는 뉴스가 지난주에 나왔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시청자분들께서는 데이터브릭스라는 회사 이름도 처음 들어보셨고 아마 모자이크 ML도 처음 들어보셨을 텐데요. 뭐 하는 회사인데 이 모자이크 ML이라는 회사를 1.7조나 주고 인수를 했는지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이 뉴스를 보면 지금 인공지능, 특히 생성형 AI 쪽에서 어떻게 이 판이 빠르게 돌아가고 있는지 그거를 파악할 수 있는 뉴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생성형 AI 시장의 판도는 크게 폐쇄형 생성형 AI와 오픈소스형 생성형 AI가 대결을 벌이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폐쇄형 이제 AI라면 저희도 이제 한 번쯤은 들어본 챗GPT를 만들어 본 오픈 AI가 있고 오픈 AI를 이제 지원해주는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이렇게 챗GPT가 등장하면서 기존의 AI 시장을 앞서 나가던 이제 허를 찔린 구글이 내놓은 이제 팜2나 그다음에 바드와 같은 이제 AI 그리고 이제 챗GPT가 크게 성공하는 걸 보고 우리도 이제 이런 생성형 AI 모델을 만들겠다 이렇게 뛰어든 스타트업 이렇게 이런 회사들이 폐쇄형이라고 볼 수 있고 반대로 이제 우리에게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을 익숙한 메타가 내놓은 라마 그리고 방금 설명드린 모자이크 ML이라는 회사에서 내놓은 또 오픈 소스 모델 이런 것들이 서로 우후죽순격으로 나와서 경쟁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주로 이제 폐쇄형 챗 GPT나 구글 이런 좀 큰 알려진 빅테크들의 이제 AI 모델만 들어보셨을 텐데 지금 실리콘밸리에서는 이런 뭐 메타가 만든 라마라든지 다양한 오픈 소스들이 상당히 빠른 속도로 이 기존 이 모델들의 이 경쟁력을 갖고 쫓아오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전에 먼저 오픈 소스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독자 여러분들께 좀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오픈 소스라고 하면 저희는 무슨 공짜 어떤 소프트웨어를 공짜로 사용한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실제로는 이거는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사용되는 코드를 누구나 볼 수 있게 공개한다는 뜻입니다. 이게 인공지능이 됐을 때는 인공지능에 사용되는 모델,
그 모델에 이제 적용되는 여러 가지 이제 파라미터랑 코드들을 공개한다고 볼 수 있고, 이렇게 공개된 오픈 소스 프로젝트는 개발자들이 뭔가 개발을 할 때 이거를 언제나 가져와서 자기가 개발할 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기가 이제 새로운 걸 만들어서 역시 또 다른 사람들이 이거를 보고 자기가 사용할 수 있도록 공유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오픈소스로 뭔가 코드를 공유하고 이런 것들은 사실은 지금의 이제 소프트웨어 개발자들 사이에서는 너무나 이제 자연스럽고 어떻게 보면 이제 보편적인 개발 방식인데, 이거는 사실 오픈소스지만 유료로 이제 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돼 있냐면 어떤 오픈소스 프로젝트마다 이제 라이선스 수준이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오픈소스는 이걸 가지고 너희가 제품을 만들어서 소프트웨어를 만들어서 팔아도 된다. 아니면 어떤 것들은 너희가 뭐 팔아서 안 된다 이런 것도 있고, 아니면 돈을 이제 버는 것도 괜찮지만 그 돈을 버는데 만든 그 코드랑 내용은 전부 다 공개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라이선스 수준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뭐 공개는 다 하지만 돈을 버는 방식은 있고, 그리고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 공개된 코드와 모델로 다른 이제 큰 기업들이 우리가 이 오픈 소스 이걸 가지고 뭔가를 만들고 싶은데 우리가 직접 하려면 너무 힘드니까 좀 너희 회사들가 와서 좀 만들어줘. 그렇게 할 때는 그 서비스에 대해서 이제 유료로 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그런 오픈소스 프로젝트가 이제 저희도 한 번쯤은 들어본 리눅스 같은 것들이 있는데요. 이 리눅스는 이제 오픈소스지만 이 리눅스를 이제 큰 기업들한테 적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해주는 회사가 레드햇이라고 있는데, 이런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IBM에서 인수가 됐을 정도로 돈도 잘 벌고 있고 큰 회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오픈소스 회사 중에 또 하나가 프로젝트 중 하나가 이 아파치 스파크라는 것인데, 스파크는 이제 어떤 데이터를 이제 관리하는 그런 프레임워크라고 볼 수 있고, 이거를 이제 관리하는 회사는 이제 오픈소스 프로젝트 관리하는 아파치라는 어떤 비영리 재단입니다. 하지만 이걸 만든 회사는 아까 그 모자이크 ML을 인수한 데이터브릭스라는 회사고, 이 데이터브릭스라는 회사는 이 스파크를 이제 공개하고 있지만 이 스파크를 바탕으로 여러 가지 이제 서비스를 만들어서 그걸 고객들에게 판매해서 거기서 이제 돈을 벌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이거는 개발자들이나 이제 그런 쪽에 계신 분들한테는 오픈 소스라는 게 너무 당연한데, 사실 저희처럼 이제 문과에 있거나 이제 개발과는 무관한 영역에 있는 분들한테는 잘 어떤 건지 개념이 좀 이해가 잘 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요. 위키피디아를 좀 뭐 예로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키피디아는 누구나 거기에 있는 정보를 가져와서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내가 그걸 고칠 수도 있고 내가 업데이트할 수도 있고, 반면에 거기서 이제 어떤 돈은 벌 수 없지만 이제 이거를 기여를 해서 새로운 지식을 추가하고 내가 이제 어떤 지식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사람들의 참여를 이끈다는 게 위키피디아와 오픈소스가 되게 비슷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생성형 AI에 대해서 먼저 간단하게 기초적으로 좀 처음 들어보시는 시청자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한번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먼저 트랜스포머라는 AI를 학습시키는 모델 방법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냥 지금 나오는 AI들이 이걸 바탕으로 만들어진다, 그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거대 언어 모델 LLM은 이 트랜스포머로 만들어진 언어를 이해하는 AI라고 할 수 있고, 이 챗GPT가 이 LLM으로 만들어진 인간처럼 말하는 챗봇이다. 그러니까 LLM은 그냥 인공지능 모델인데 챗GPT는 이걸 바탕으로 만들어진 일종의 서비스 애플리케이션이라고 볼 수 있고요. 챗GPT가 그런 언어를 바탕으로 하는 이제 생성형 AI라면 스테이블 디퓨저는 이제 이미지를 그려주는 생성형 AI고, 이렇게 이미지나 언어 여러 가지를 동시에 할 수 있는 그 AI를 멀티모달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AI 같은 경우는 모두 이제 클라우드라고 해서 기본적으로 이제 클라우드 위에서 이제 이루어지고, 이 클라우드에서 어떤 일이 이루어지냐면 이제 AI를 학습하는 것과 추론하는 것이 모두 클라우드에서 이루어집니다. 저희가 이제 챗GPT를 사용할 때 여러 가지 질문을 넣고 대화를 하면 그 과정은 이제 추론 과정이라고 할 수 있고, 이 챗GPT를 만들기 전에 그 여러 가지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그걸 학습시켜서 똑똑한 그 챗GPT를 만드는 것은 학습 과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그
챗GPT가 학습을 하고 추론을 하는 것은 클라우드 상으로 이루어지는데 그 클라우드는 GPU라고 하는 AI 반도체가 들어간 아주 커다란 데이터 센터에서 이제 이루어진다. 이렇게 하면 생성 AI가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한 기초를 여러분도 이해하신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그림이 상당히 그 생성형 AI가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A16Z 앤더슨 호리츠라고 하는 벤처 캐피탈 회사에서 이제 예전에 만들었던 이제 그래픽인데 이렇게 보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엔비디아나 AI 반도체 회사, 그 다음에 AWS, MS, 애저, 굴 같은 클라우드 회사가 생성형 AI의 이런 인프라를 만들고 있고 기존에는 이제 이런 AI 앱을 만드는 회사들이 이런 인프라 위에서 바로 고객들을 위한 서비스를 만들었다면 지금은 이제 오픈 AI 같은 이제 폐쇄형 모델 회사들이 만들어서 이 만들어진 이제 그 파운데이션 모델 똑똑한 AI를 가지고 앱을 만드는 회사들이 있고 반대로 아까 말씀드린 오픈 AI 오픈 소스 프로젝트를 가지고 파운데이션 모델을 만드는 아까 메타나 모자이크 ML 같은 회사들이 있어서 이 모델을 가져와서 앱을 만드는 회사들이 있다. 이렇게 큰 그림을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챗 GPT나 그 이런 LLM이 왜 이렇게 떠들썩하고 왜 사람들이 이거를 뭐 엄청난 혁명이라고까지 하는지 약간 이해를 좀 저희가 할 필요가 있는데요. 먼저 이 챗GPT 같은 AI는 사람의 말을 알아듣는 AI입니다. 이제 기존에도 이 LLM은 존재해서 사람의 말을 이제 알아듣는 AI는 있었지만 이 챗GPT 같은 경우는 너무 사람의 말을 잘 알아듣고 너무 똑똑하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지식을 알려주고 코딩도 학습을 해서 뭐 프로그램을 짜달라고 하면 코딩도 해주고 또 이미지를 보여주면 이게 뭔지 언어로 인식도 해주고 뭐 글을 써달라고 하면 글도 써주고 저 같은 경우는 영어로 된 이메일을 쓸 때 이미 챗GPT를 아주 잘 사용하고 있는데요. AI가 이제 특히 언어적인 LLM이 일상생활에 사람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수준으로 성능이 발전했다. 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능력이 있는데 이 LLM을 그러면은 어디에 사용할까 이제 기업들이 아마 많이 생각을 하게 됐는데 뭐 여러 가지 뭐 LLM 여러 가지 영역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개인의 생산성을 향상하는 그런 용도로 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작가라든지 뭐 크리에이터 아니면 지식 노동자들이 이걸 써가지고 나의 업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뭐 챗GPT로 뭐 여러 가지 업무를 시킨다든지 GitHub 코파일럿이라고 해서 이제 프로그래밍을 할 때 이제 코딩을 도와주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고 MS가 내놓은 오피스 365 코파일럿이라고 해서 뭐 엑셀로 작업을 하거나 워드 같은 경우를 만들 때에도 좀 이걸 이용해서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그게 이제 LLM의 인공지능 LLM의 이제 어떤 사용처가 되고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거를 전반적인 우리 회사 내부에 적용을 해서 직원들의 생산성을 향상시키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보면 사람도 좀 덜 채용할 수 있고 뭐 어떤 이 생산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 이런 영역을 이제 엔터프라이즈 AI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엔터프라이즈 AI를 사용하는 방법은 현재까지는 이제 챗GPT나 이제 MS에서 제공하는 API를 이제 받아와서 어떤 내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은 요걸 챗GPT나 오픈AI 이런 데 보내서 그 원하는 걸 얻어온 다음에 그걸 이제 뭐 내부에 사용하는 방식인데 여기에는 이제 여러 가지 한계점이 있습니다. 이런 한계점 때문에 사실 기업들, 그러니까 뭐 대기업들 뭐 이런 곳들이 챗GPT 같은 이제 기존 생성형 AI를 좀 기피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드리자면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이 삼성전자가 맞춤형 AI를 도입한다는 기사가 매일경제에서 나왔는데 처음에 챗GPT가 나왔을 때 삼성전자나 대기업들이 챗GPT의 사용을 금지했습니다. 왜냐하면 기업의 그런 중요한 정보들이 특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워낙 중요한 정보들을 많이 갖고 있겠죠. 그런 것들이 공개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외부에 유출되지 않게 그렇게 막았었고 두 번째로 어, 그
챗GPT를 같은 이제 뭔가를 만들 때 그 삼성전자 내부의 데이터를 학습시켜야 되는데 그 학습시키는 과정 자체가 어떤 중요한 데이터의 유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조심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보면은 이제 아마 챗GPT는 아니고 어떤 맞춤형 AI를 아마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어떤 IP, 지적 재산권 차원에서도 기업들이 챗GPT가 아니라 나만의 AI 모델을 이제 갖고 싶어 하는데요. 왜냐하면 이게 나만의 AI를 갖고 있으면 이거는 나중에 어떤 비용 문제 측면에서도 계속 챗GPT에 어떤 돈을 내거나 그럴 필요 없이 훨씬 저렴하게 나만의 그 이제 우리 회사의 데이터를 이용한 우리 회사의 그 AI 모델을 가지고 있을 수 있고 또 보안 측면에서도 훨씬 안전하기 때문에 기업들은 이제 이런 챗GPT 같은 오픈 AI에서 제공하는 AI가 아니라 자체적인 AI를 만들어내는 수요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모자이크 ML이라는 회사는 이제 뭐 어떤 회사인지 그래서 설명을 드리자면 이 회사는 이제 MPT7 빌리언이라는 오픈 소스 LLM을 개발한 회사입니다. 그래서 2020년에 만들어진 스타트업으로 직원은 한 50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이 상당히 작은 규모의 오픈소스 LML이 상당히 큰 인기를 얻어가지고 지난달에만 이제 이거를 11만 개 다운로드를 했고 이 오픈소스 LML을 원하는 기업들한테 이 LM을 가지고 원하는 기업들한테 너희를 위한 AI 모델을 만들어주겠다 그런 회사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많은 이제 스타트업이나 기업들이 이제 모자이크 ML을 찾아와서 직접 자기들의 이제 챗 GPT 같은 걸 만들었는데 뭐 비용이 뭐 25만 달러에서 뭐 좀 모델이 큰 거 같은 경우는 87만 달러밖에 들지 않았다. 뭐 우리나라 돈으로 뭐 3억 원에서 11억 원 정도면 이제 우리의 데이터를 가지고 챗 GPT를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회사를 이제 데이터브릭스가 인수한 것도 데이터브릭스라는 회사는 이제 데이터 회사이기 때문에 그 데이터 기업들이 어떤 그 데이터브릭스의 이제 솔루션을 이용해서 이제 자기들의 데이터를 관리하는데 그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해서 바로 모자이크 ML이 이런 LM을 만들어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너지를 기대하기 때문에 데이터브릭스가 이 회사를 인수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데이터브릭스도 그렇고 모자이크 ML도 그렇고 아직 상장이 되지 않은 이제 비상장 기업이거든요. 하지만 이런 트렌드가 저희들 투자한테도 좀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표적으로 이제 데이터브릭스의 경쟁사인 스노우플레이크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도 데이터브릭스처럼 이제 빅데이터를 이제 관리해주는 회사입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이제 지난주에 이제 데이터브릭스라는 회사의 이제 큰 컨퍼런스가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렸는데 이 스노우플레이크도 같은 기간에 라스베이거스에서 똑같은 컨퍼런스를 열었습니다. 네, 서로 이제 똑같은 기간에 열어서 자기들끼리 이제 경쟁을 한 건데요. 스노우플레이크가 이 자기들 컨퍼런스 기간에 공개한 주요 내용이 뭐였냐면 엔비디아나 마이크로소프트와 손을 잡고 기업들이 이제 자체적인 LLM을 개발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겠다.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제 기업들의 데이터를 관리해주는 회사들이 엔터프라이즈 AI의 영역에 이제 뛰어들고 있고 기업들도 우리가 챗GPT나 뭐 오픈 AI, MS 걸 쓰기보다 뭐 우리 걸 한번 직접 만들어 볼까 이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다. 그렇게 지금 분위기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노우플레이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직접 이제 AI를 만들어주는 그런 걸 이제 한다고 하면서 주가가 많이 올랐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오픈 소스의 중요한 이제 역할을 하고 있는 메타도 지금 오픈 소스 그 라마를 그걸 사용하는 기업들이 수익화를 할 수 있게 뭐 그러한 것들을 좀 만들고 있다는 그런 뉴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이제 오픈 AI나 MS 같은 이제 폐쇄 진영이 있지만 그에 반대되는 오픈 소스 AI들도 이제 빠르게 이거를 상업화를 하고 이제 도전을 하고 있다. 이런 트렌드가 지금 미국에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제가 지난주에 그 데이터 플러스 AI라는 이 데이터브릭스의 컨퍼런스에 갔다 왔는데 이 LLM 자체가 빠르게 대중화가 되고 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SAS LLM 즉 오픈 AI와 같은 그런 SAS LLM 모델의 가격이 이제 빠르게 떨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아주 높은 퀄리티의 오픈소스 모델이 이제 계속 나오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어떤 모델보다 모델이나 아니면 학습 비용 뭐 아니면 이런 것보다 그 데이터 자체가 더 이미 중요해졌다. 여러분의 기업들이 갖고 있는 데이터가 훨씬 중요하다. 그러니까 그거를 뭐 오픈 AI나 이런 구글 같은 회사에 주지 말고 직접 그걸 너희들이 스스로 학습을 해서 자체적인 LLM을 만들어라. 이런 얘기를 이 데이터브릭스와 모자이크 ML이 하고 있는 겁니다. 아래는 이제 그 베인 앤 컴퍼니라고 하는 이제 컨설팅 회사에서 최근에 내놓은 엔터프라이즈 AI에 관련된 보고서의 일부 내용인데요. 여러 이제 그 미국의 그 기업들한테 혹시 그 자신의 엔터프라이즈 AI에 그 생성형 AI를 뭐 도입을 했거나 아니면은 도입을 좀 검토하고 있는 곳이 있나 이런 질문을 던졌더니 시스템 인테그레이터 저희 SI 업체라고 하죠. 우리나라로 따지면 삼성 SDS나 LG CNS 같은 경우는 거의 90%의 회사가 이미 도입을 하거나 도입을 준비 중이고 마케팅이나 광고 그다음에 테크놀로지 기업들도 상당히 이제 이미 생성형 AI를 기업 내부에 활용하고 있다. 이런 설문조사가 나왔습니다. 이 지금 기업들마다 이제 한국에서도 어떻게 하면 뭐 챗GPT 생성형 AI 우리 어떻게 쓸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미 미국에서는 이제 빠르게 이 생성형 AI가 엔터프라이즈 AI 도입되고 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이런 트렌드를 말씀드리면서 어떤 주식들이 이제 이런 엔터프라이즈 AI 트렌드와 좀 관련이 있는지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먼저 이제 스노우플레이크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대표적인 이제 빅데이터 대표 주식인데 요즘은 이제 빅데이터보다는 AI가 뜨거운 화두니까 AI를 붙여서 이제 뭐 AI 흐름에 이제 같이 올라타려고 노력하고 있고 메타 이 최근에 이제 AI 테마로 엮이면서 엄청나게 올랐죠. 네. 이제 메타도 본격적으로 이제 오픈 소스 그 쪽에 이제 아마 힘을 실으면서 아마 좀 AI로서의 관심이 더 받게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제 SAP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여기는 이제 독일 회사인데 대표적인 그 엔터프라이즈 IT 기업입니다. 뭐 독일 시가총액 1위 기업인데 독일뿐만 아니라 미국에도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직접적으로 이제 AI나 엔터프라이즈와 관련 없지만 어떤 뭐 이런 엔터프라이즈 IT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서 좀 여기도 영향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C3for AI라는 2020년에 상장된 엔터프라이즈 AI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엔터프라이즈 AI 회사로 이제 상장할 때는 큰 주목을 받았는데 오히려 이제 이런 챗GPT나 오픈 AI가 뜨면서 좀 옛날 회사로 그래서 아직 주목은 잘 못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표적인 엔터프라이즈 AI로 알려져 있는 회사입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이 정도이고요. 그 사실 처음 방송이어서 너무 좀 버벅대기도 하고 좀 지루하기 않았나 좀 그런 생각도 드는데 일단은 처음 이렇게 시작한 걸로 의미를 두고 다음에는 라이브로 시작할 때는 여러분들께 직접 인사도 드리고 다음에는 좀 더 재밌게 즐거운 주제로 다시 한번 찾아오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